네, 3인칭 시사시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예찬 이사장님 일단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신상 변동에 대해서. 네, 제가 청년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맡게 되었는데요. 예. 청년들 취업이나 창업 지원하고 또 이 경쟁에 지친 청년들 마음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예. 청계천에 있는데 공간이 필요하신 청년들 얼마든지 무료로 대관도 많이 해드리고 좋은 강의들, 네. 뭐 정부 부처 장관들이 청년들 만나서 하는 강의 같은 경우도 진행하니까요. 네. 활동에 이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권지웅 비대위원은 혹시 신상의 어떤 변동 최근에 없습니까? 저는 최고위원 후보직을 계속 유지할 뻔하다가 네. 떨어져서 컷오프되어서 예. 그러면 저 청년재단 가서 좀 상담 치료 또 일이 치료 좀 있으면 받으시죠.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같이 다양한 거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이게 민주당에서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원외 후보 중에서는 1등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야를 떠나서 청년 정치인들끼리 한번 협력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오늘의 이슈 정리를 해 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 가져오셨습니까? 아무래도 속 시끄러운 국민의힘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3시 의총을 통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물론 실무적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뭐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등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국위 의장이 지금 부산의 중진 서병수 의원인데 예. 서병수 의원은 아직까지 비대위 전환에 좀 반대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서요? 넘어야 할 산이 다소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9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한 명 제외하고는 전원이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 어허. 비대위 전환을 통해서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한 만큼 네. 비대위로의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90명 의원이 참석했는데 한 명만 반대했고요. 그럼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뭐 의견을 대신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취합은 안 됐나요? 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위임했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 전체 의원 뭐 재적이 한 110여 명 정도 되니까 네. 사실상 의원 절대 다수가 비대위 전환에 찬성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당이지만 권지웅 전 비대위원님 비대위원도 해보셨고 지도부의 어떤 흘러가는 상황들 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어쨌든 국민의힘이 막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사실은 내심 기대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네. 더 나아진 당이 되겠다 이런 기대가 될 때도 있는데 예. 근데 이번에 어떤 이 비대위로 전환은 하나의 쇼처럼 보여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네. 지금 사실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게 위기 상황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만들었던 원인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 20%대를 만들었던 원인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직을 맡으면서 발생했던 문제인가라고 질문해 보면 국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되려 이제 만취 음주운전을 했던 박순애 후보자를 이제 교육부총리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문자가 공개되면서 물론 이제 문자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1차적 실수의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사실은 이견을 다루고 있는지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실 궁금한 건 대통령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는지가 궁금한데 네. 대통령님의 해명은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리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기보다는 계속 겉돌고 있어요. 그리고 겉도는 것의 쟁점이 그냥 있던 지도부를 바꿔냄으로써 뭔가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현재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닌데 이들을 바꾼다고 해서 나아질까? 이런 의문이 저는 계속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권지웅 비대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선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좀 국민의힘의 시도가 좋은 성과로 이어질 테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국민의힘의 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텐데 장희찬 단장님은 문제 원인과 대책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요. 예. 이 비대위 전환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혼란들이 염려되어서 기존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좀 당정을 안정화시키고 수습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공개적으로 그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많은 의원이나 또 지도부 또 당원들 또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과 계속 이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네. 이런 비유가 제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끓는 물에 개구리를 담궈 놓으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익어버린다라는 비유 우리가 많이 쓰지 많이 않습니까? 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권지웅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 여하나 뭐 책임 소재 이런 걸 다 불문하고요. 어쨌거나 정부 여당이 위기라는 심각한 인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네. 그냥 있는 체제 그대로 우리가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께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 그러니 일단 당에서부터라도 먼저 어떻게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절박함을 느꼈다라는 게 비대위 전환을 동의하는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지금은 일단 이 당이 우선 변화하는 모습. 그래서 새 비대위에서 민생이나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지금 그 정도 이 긴급 처방을 실시할 정도로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데 인식을 좀 공감하게 되었고요. 네. 당만 바뀐다고 해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하기 위해서 뭐 휴가지 방문도 취소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도 어느 정도는 대통령실이나 내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인선 또는 앞으로의 뭐 출근길 문답 방법 등등 세부적인 것 등에 대해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들이 이 휴가 이후에도 함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잘 동의가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지지율 하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예를 들면 경찰국을 되게 강하게 추진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 인사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되려 반박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거나 혹은 아니면 그것을 보좌하지 못했던 대통령실의 참모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뭔가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했거나 혹은 아니면 추경 협의나 이런 것들을 못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탄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별 문제 없이 나름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들을 지금 갈아치우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어떤 해결책이 될까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비대위 전환 자체가 완벽한 해결책이다라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만 네. 뭐 대통령실 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다만 당이 변화하는 만큼 이제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께 어떻게 드릴지 아마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깊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저는 당이 아무 책임 없다는 생각 안 합니다. 사실 네. 여의도 정치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취임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 민생 이야기하고 물가 대책 회의, 민생 현안회의 현장 가서 해도요. 하루 종일 포털 뉴스는 여의도에서 일어난 정무적인 사건들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이유여하 막론하고 이 여의도에서 과연 대통령의 초기 이 국정 운영을 잘 보좌했는가, 함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속 시끄러운 이 골칫덩이 역할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성이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 사이에서도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더 기민하게 정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당에서부터 변화의 메시지를 띄어 올리면 그게 또 정부나 내각 또 대통령실로 어느 정도 퍼지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과학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의 원인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당부터 먼저 바뀌겠다 좋은데 그 당이 과연 바뀌는 절차와 방법이 당원 당규에 맞는 방법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당원 당규라는 게 예.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예정해놓고 명시한 그런 예는 잘 없기 때문에 유권 해석의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래서 네. 우리가 기조국의 유권 해석을 따로 받아서 존중하는 편인데요. 오늘 이제 의총이 끝나고 나서 이 원내 대변인들 브리핑을 보게 되면 이 의총에는 결정권이 없다. 당원 당규상. 네.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국위와 상임 전국위를 거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의총을 통해서 확인된 건 다수 의원들의 뜻인 것이고 이게 비상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공감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적법한 당원 당규에 따라
아니라 최고위에서 전국위를 소집하고 또 전국위 의결이 되면 상임 전국위 의결하고 하는 등등의 이 루트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현재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 같은 당원 당규상의 어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순순히 협조할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국회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가 이 비상 상황이고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서병수 의장이 혼자서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막아 세우는 것도 어느 정도 동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 당내 공감대를 얻을지 좀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당원 내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는 최고위 소집 그리고 뭐 전국위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권중 비대위원이 보는 이 부분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것이 상당한 어떤 그 유동성이 있고요. 또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 뭐 많은 다수가 동의하면 뭐 해석이 유연해지는 것도 많이 저희가 봤는데 이 부분은 그런 관행 속의 일부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고위원으로 계신 김용태 최고위원과 예. 정미경 최고위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고 있죠. 저는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주장이 꽤나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이 상태를 사고로 여길 거냐 예. 아니면 권리로 여길 거냐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의총을 열어서 사고로 하겠다고 한 지 불과 20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근래에 국민의힘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서 사고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을 지금 뒤집어야 돼요. 20일 사이에. 거리라면 아예 이제 직무 수행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사실- 사고는 네. 일시적인 네. 직무를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징계를 받았지만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하지 못한다라고 보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을 지금 거리 상태로 사실상 바꿔야 비대위 구성의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게 진짜 딱 3주 전에 본인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사고로 보자고 했던 일이죠. 예. 근데 이것을 별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말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명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반발하는 지금 구성원이 있는 거고 여기랑은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게다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도 아닌 이 상황을 왜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는지 하는 의문이 남는 겁니다. 저는 권 전 비대위원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뭐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한 가지 뭔가 절대적인 정답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고 이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 그 일환에 이 많은 의원들이 비대위 전환이 답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비대위가 전환되게 되면 이준석 대표 거리 상태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의총에서 이 한 명 빼고 그러니까 김웅 의원 빼고 하태경 의원이나 조혜진 의원도 참석했는데 비대위 전환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비대위가 전환된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 거리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비대위가 당을 안정화시키고 수습하는 역할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하. 이 비대위의 성격이나 기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원들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예. 이 정당이라는 게 우리가 선거로 뭐 당 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고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당 지도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네. 보통은 선거 패배 직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에 뭐 위기 상황이 초래했을 때 그런 이 지도체제 전환이 이뤄지는데 이 110명 정도 되는 정당에서 90명 가까운 의원들이 비대위 전환에 찬성했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다. 이건 뭐 특정 계파만이 이걸 주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다수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 90명 뭐 비율로 따지면 80% 90%될 거예요. 네. 그 정도 현역 의원들이 지도체제 바꾸자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아니라 과거 다른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지도체제가 사실 온전히 존속되기는 좀 어려운 비상 상황인 겁니다. 네. 저는 그래도 이 네. 이야기 좀 더 붙이고 싶은데요. 예, 저는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낮은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무너졌는지 설명하고 네.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바꾸는 게 그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아주 무리스럽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부에서 갈등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 중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것을 90명의 의원들이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되려 명분이 없는 상태인데 9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다. 좀 다른 표현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따라서 줄 서고 있는 이 모습이 되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정과 상식을 되려 세우기보다는 그것을 못 세울 것 같다는 인식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위세가 등등했을 때도 당내에서 네.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80% 90%는 아니었습니다. 뭐 반 정도 갈려 있었어요. 비박이라는 분들이 힘은 약했어도. 그런데 저는 권 전 비대위원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게 90명 가까운 의원들이 어쨌거나 비대위 전환에 동의한 건 단순히 뭐 소위 말하는 친윤의 뜻이다, 뭐 그 계파의 뜻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당이 정말 위기이고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 서서히 몰락한다라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윤계와 그동안의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던 분들도 의총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90명이 단순히 뭐 줄서기 했다, 90명이 소수를 압박한다가 아니라 90명 정도가 각자의 정치적 기반이나 소신은 다르더라도 당이 위기라는데 큰 동의를 모았다라는데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좀 짚어드릴 게 뭐냐면 민주당이 지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그 당원 당규에 그런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 후보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홍을 겪다가 다수의 동의로 당원 당규를 고치고 무리하게 후보를 내밀었다가 참패당하고 결국은 비난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 국민의힘의 상황은 다수가 동의하니까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듯이 보이는 이것도 일단 밀어붙이는 모습이 아닐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 이제 순조롭게 전국이나 상임 전국위를 통과하게 되면 예. 이게 당원 당규 위배 사항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바꾼 부분은 국민들에게 후보를 내는 공직선거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보통 당내 선거나 당내 절차와 관련해서는 좀 상시로 꽤나 자주 당원 당규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전대 룰과 관련해서 예. 예전에 비해서 전당대회 제도를 바꾸는 것 등이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당내 어떤 룰이나 당내 규칙을 바꾸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당원 당규를 막 고쳤다고 크게 비판하지는 않아요. 좀 더 유연하다. 네, 국민들에게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문제 네. 또 뭐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적인 어떤 비위 사실로 인해서 지자체장 자리를 내려놓게 됐을 때 예. 선거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불법 사항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더 논란이 됐던 것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 당규를 바꿀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사안은 비교하자면 이번 전대를 앞두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전준이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당원 당규 고친 것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안에 국민들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당내 사항이기도 하지만 뭐가 되든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권 비대위원님, 네. 전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여당이 당내 문제로 내홍을 겪으니 꼭 해야 할 민생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국회가 돌아가면서 네. 잘 챙기지 못했던 사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것이 일부 조정 과정을 통해서 네. 해결되는 것인데 예. 그러면 이제 상임위가 열리고 상임위별 간사 간의 협의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는 원내대표 간의 협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뭐라도 하나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사퇴해달라라고 당내 구성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힘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과 협의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저희가 네. 20초 남아서 네, 그래서 좀 장혜찬 어렵지 이사님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원내대표는 계속 할 거니까요. 네. 그 원내 협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민생특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이 혼란이 빨리 수습돼야 하지만 혼란한 와중에도 민생을 놓치는 모습 결코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장혜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